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새 신부입니다. 어머, 새 신부? 이혼 도장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충격적인 폭탄 선언에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법원 앞에서 눈물로 배웅했던 조강지처는 까맣게 잊은 채 남편은 뻔뻔하게도 딴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저 여자 누구야? 설마 전 부인이야? 당장 끌어내. 새 신부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행패야. 네가 감히 내 아들 재벌 사위 되는 길을 막아? 에이, 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인 미영. 1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매질과 모욕이라니. 그녀는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던 돈과 권력.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박살 내주마.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핏빛 복수극.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다. 결말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는 서울 가정법원 앞입니다. 유난히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날씨네요. 10년을 지지고 볶으며 살던 부부가 남남이 되는 날치고는 풍경이 너무나 무덤덤해서 더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두 남녀, 바로 미영과 상철이었죠. 미영은 손에 든 이혼 확인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끝날 인연이었다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거든요. 하지만 상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 손목시계를 힐끔거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10년 세월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이 미영을 등진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모범 택시를 향해 삿대질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철이 택시 문을 거칠게 열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기사님, 뭐 하세요? 빨리 밟으세요. 강남 그랜드 팰리스 호텔. 늦으면 아저씨가 책임지실 거예요? 미영은 상철의 뒷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없이 저렇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미영이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주차해 둔 자신의 낡은 경차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상철이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면서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금색으로 번쩍거리는 게 꽤나 비싸 보이는 봉투였죠. 상철은 그것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쾅 하고 택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택시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법원을 빠져나갔고 바닥에 떨어진 금색 봉투는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대굴대굴 굴러 미영의 발치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금박까지 입혀진 게 무슨 초대장인가? 미영은 봉투 겉면을 확인하고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하며 봉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봉투 겉면에는 화려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JS 그룹 회장 유지수 앤드 신랑 박상철. 미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했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간 전 남편 박상철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 1시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팰리스에서 열리는 결혼식 식순지였습니다. 미영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식순지를 구겨쥐며 소리쳤습니다. 하, 참나. 오늘 오후 1시. 지금이 12시 20분인데? 이 인간이 정말 미쳤구나. 미쳤어.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지난달부터 상철이 주말마다 회사 접대가 장난 아니다라며 뻔질나게 최고급 정장을 챙겨 입고 외박을 밥 먹듯이 했던 일들,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미영을 들들 볶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상철은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벌 회장이라는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미영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돈 많은 여자를 찾아 환승 이별도 모자라 환승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미영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약 올리는 듯한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차단까지 해놓은 상태였죠. 미영은 운전석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미영은 엑셀을 힘껏 밟으며 상철이 탄 택시가 향한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내내 미영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10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서로 아끼며 살자고 맹세했던 그 순박했던 상철은 이제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괴물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도착한 미영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씩씩거리며 내렸습니다. 신랑 전용 주차 구역에는 상철이 평소 입버릇처럼 죽기 전에 저런 차 한번 타봐야 하는데라고 노래를 불렀던 최고급 외제 세단이 웨딩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차 문을 쾅 닫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재벌 사위 노릇, 내가 눈 뜨고 구경만 할 줄 알았니? 미영은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은 채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돈 냄새가 폴폴 풍기는 진한 꽃향기와 함께 눈이 멀 것 같은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로비 입구에는 사람 키보다 큰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중앙에는 아시아를 빛낸 젊은 여성 기업인 JS 그룹 유지수 회장 결혼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떡하니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상철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법원에서 봤던 칙칙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턱시도를 입은 채 하객들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하객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네. 제 아내가 회장직 때문에 워낙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라 식을 좀 급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 그 옆에는 시어머니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며느리 등골 빼먹어 산 것 같은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이 건네는 축의금 봉투를 챙기느라 정신이 반쯤 나가 보였습니다. 김 여사의 눈은 돈독이 올라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실룩거리고 있었죠. 며느리와 이혼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새 며느리의 하객을 맞이하는 꼬라지라니 미영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 있던 친척에게 돈 봉투를 흔들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 좀 만져봐라. 두께가 다르다, 두께가. 그 전 며느리 들어올 때는 10만 원짜리 한 장 구경하기 힘들어서 내가 속이 터졌는데 이번엔 뭐 기본이 수표가 척척 들어오네. 아이고, 내 복덩이. 미영은 로비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역겨운 작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유지수가 등장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지수는 앳된 얼굴과는 달리 턱을 치켜들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쫙 깔려 있었죠. 상철이 유지수를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알랑방귀를 끼어댔습니다. 회장님, 아니 여보,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정말 여신이 따로 없네. 완벽해. 하지만 유지수는 상철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까닥까닥 넥타이를 지적했습니다. 넥타이가 그게 뭐야? 삐뚤어졌잖아. 촌스럽게 진짜. 내 얼굴에 똥칠할 작정이야? 똑바로 좀 매라고. 상철은 유지수의 하대에도 기분이 나쁜 기색 하나 없이 해벌쭉 웃으며 허둥지둥 넥타이를 고쳐맬 뿐이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간식 달라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미영은 속이 울렁거려 당장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재벌가 사위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걸까요? 그때 예식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신랑 박상철 군과 신부 유지수 양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하객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빵파레처럼 터지고 상철과 김 여사는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문이 닫히려는 순간 미영은 핸드백 속에 깊이 찔러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진 미영의 손등 위로 파란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미영이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던지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박상철,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어디 한번 두고 봐. 미영은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굳게 닫힌 예식장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족밖에 모르던 순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여자가 품을 수 있는 가장 독하고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죠. 이제 곧 저 문이 열리면 상철의 가짜 행복도 와장창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예식이 시작된 지 5분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엄숙하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신랑 신부의 머리 위로 별빛 같은 조명을 쏟아내고 있었고 감비싼 생화향기가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사회자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신랑 입장을 외치려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버진로드 입구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도끼 품은 눈을 한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해서 막아서려 했지만 미영은 사력을 다해 그들을 밀치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말릴 틈이 없었죠. 미영은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고는 홀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신랑 박상철, 방금 40분 전 법원에서
저랑 이혼 도장 찍고 온 따끈따끈한 제 전남편입니다.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미영의 폭탄 발언이 마이크를 타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 뭉치를 상철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마치 축포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상철의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상철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어버렸죠. 하객들은 재벌 회장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저게 무슨 소리야? 이혼 도장 찍고 바로 식장으로 왔다고?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상철이 핏대를 세우며 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당장 안 내려가. 상철은 미영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바닥으로 패대기 치려 했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1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친 방해물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상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쁜 놈,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법원 문 나서자마자 딴 여자랑 결혼식을 올려? 내가 10년 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였습니다. 단상 옆에 서 있던 신부 유지수가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더니 우아하게 이마를 짚으며 쓰러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지수가 가련한 목소리로 신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머리야. 상철 씨 무서워요. 저 여자 좀 빨리 치워줘요. 유지수의 헐리우드 액션에 속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려는 기사라도 된 양 유지수를 부축하며 미영을 발로 걷어차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상철이 유지수를 감싸 안으며 미영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호원 뭐해? 당장 이 미친 여자 끌어내. 돈 더 뜯어내려고 스토킹하더니 기어이 남의 잔칫날짜를 뿌려. 이거 완전 돌았네. 그 순간 혼주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김 여사가 버선발로 튀어나왔습니다. 붉은색 한복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온 김 여사는 다짜고짜 미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김 여사가 미영의 머리를 흔들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네가 내 아들 재벌 사위 되는 꼴이 그렇게 배가 아프더냐? 썩 꺼지지 못해? 에이, 재수 없어. 소금 가져와, 소금. 미영은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김 여사의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이 김 여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아들이 유부남인 채로 사기 결혼하는 꼴은 막아드리려고 온 거예요. 저 여자 회장인지 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하지만 미영의 진심 어린 경고는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여사는 미영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김 여사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같이 못 배운 년이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썩은 동아줄 끊어내고 금동아줄 잡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결국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다가와 미영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미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철은 그 틈을 타 유지수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유지수의 드레스 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과거 정리를 확실히 했는데 저 여자가 돈 욕심에 미쳐서 이러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요.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유지수는 그런 상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코를 막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격 떨어지게 정말. 빨리 안 치우고 뭐해요? 냄새나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요. 상철은 유지수의 말 한마디에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미영을 노려보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상철이 이를 갈며 명령했습니다. 저거 당장 밖으로 던져버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 미영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박상철, 너 이거 범죄야. 너네 다 천벌 받을 거야. 이거 나 놓으라고. 호텔 로비방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미영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찢어진 블라우스 사이로 붉게 상기된 피부가 드러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미영을 구경거리 삼아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커플은 낄낄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미영의 처참한 몰골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이거 실화냐? 완전 막장 드라마네. 유튜브 각이다. 빨리 찍어. 미영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쓰라렸습니다. 10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비참한 결말이라니.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안에서는 다시금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축제는 미영을 짓밟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호텔 앞에 검은색 고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중후한 노신사가 수행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노신사는 구경꾼들을 막아서는 수행원들 사이로 걸어와 웅크리고 있는 미영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로 미영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햇살과 사람들의 시선을 가려주었습니다. 미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미영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박 회장이 혀를 차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안에서 벌어지는 쇼가 얼마나 역겨운지 나도 아주 잘 압니다. 눈물 닦으시죠. 잠시 내 얘기 좀 듣겠습니까?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낯선 노신사가 건넨 손수건을 받아들고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노신사,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미영이 겪은 수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자 이 막장 같은 상황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박 회장은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고 미영을 부축해 자신의 리무진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영에게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네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방금 식장에서 그 난리를 치던 신부 유지수와는 아주 질긴 악연으로 얽힌 사람이지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쥐며 물었습니다. 악연이라뇨? 그 여자 정말 재벌 회장이 맞긴 한 건가요?
박 회장은 말없이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미영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식장에서 미영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흠칫 놀라자 박 회장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미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제 비서가 기록용으로 남겨둔 겁니다. 잘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박상철, 그 작자를 단매에 요절낼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넘겨보시죠. 미영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지수가 룸살롱에서 술을 따르는 모습,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머그샷, 가리고 수많은 남자들과 찍은 사기 결혼 사진들까지. 아시아를 빛낸 젊은 여성 기업인이라던 유지수의 진짜 정체는 신분을 세탁하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전문 꽃뱀 사기꾼이었습니다. 미영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그럼 제 전남편도 이 여자한테 속고 있다는 건가요? 박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 조카 녀석도 저 여자한테 당했습니다. 부모 잃고 제가 자식처럼 키운 녀석이었는데 저 여자가 재벌 3세라며 접근했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카놈이 전 재산을 털어줬는데 돈을 받자마자 저 여자는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 조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박 회장이 왜 자신을 도우려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피해자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박 회장이 다시 냉철한 눈빛으로 돌아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자의 수법은 늘 똑같습니다. 가짜 법인과 연기자들을 동원해 재력을 과시하고 상대방의 욕심을 자극해서 돈을 뜯어내죠. 아마 박상철 씨도 지금쯤 재벌 사위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미영은 머리가 띵하게 울렸습니다. 상철이 밉다 못해 죽이고 싶었지만 사기꾼에게 걸려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영이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꼴 좋네요. 10년 산 조강지쳐 버리고 간다는 게 고작 사기꾼 소굴이라니. 벌써 천벌을 받고 있는 거였네요. 박 회장은 미영의 눈에서 읽히는 복잡한 감정, 즉 분노와 허무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저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당신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비웃어 주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박 회장의 말은 미영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요. 이대로 무너져서 질질 짜고 있는 건 상철이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결혼 전에 식품 영양학 전공하셨더군요. 요리 대회에서 대상도 타셨고 그 재능 썩히기 아깝지 않습니까? 제 죽은 조카 녀석이 운영하려던 빈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식당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제가 물주가 되어 드리지요. 미영은 믿기지 않는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더러 식당을요? 하지만 전 돈도 없고 10년 동안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박 회장이 미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돈은 제가 됩니다. 미영 씨는 실력과 도끼만 가져오세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저 사기꾼 연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박 회장의 제안을, 아니 운명이 던져준 마지막 동아줄을 꽉 잡기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보란듯이 성공해서 저 인간들 발밑에 꿇어앉히겠습니다. 한편 엉망진창이 된 결혼식을 가까스로 마친 상철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유지수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지수의 바쁜 사업 일정 때문에 미뤄진 상태였죠. 상철은 유지수의 눈치를 보며 품 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상철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회장님. 이거 제가 회사 공금 좀 융통하고 대출 당겨서 만든 거예요. 5억이에요. 당신 사업 자금에 보탰어요. 우리 합병되면 10배로 불려준다는 약속 잊으면 안 돼요? 상철은 이 돈이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오로지 대박을 터뜨릴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유지수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유지수가 상철의 뺨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네. 걱정 마. 이 돈 내가 JS 그룹 지분으로 싹 바꿔줄게. 이제 당신도 진짜 재벌가 일원이야. 상철은 유지수의 말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며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자마자 유지수의 표정은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나직하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번 호구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빵빵하네. 작업 거의 끝났어. 비행기표 예매해놔. 며칠 안에 털고 뜬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상철의 콧노래 소리가 사기극의 배경음악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미영은 박 회장의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여전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지만 미영의 인생은 지난 겨울과는 정반대의 온도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과거에는 파리만 날리던 죽은 상권이었던 이곳에 유독 한 가게 앞에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미영이 런칭한 퓨전 한식 브랜드 소반 1호점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세련된 오픈 키친과 따뜻한 우드톤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고소하고 매콤한 음식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 하얀 조리복을 입은 미영의 손놀림은 춤을 추듯 현란했습니다. 3번 테이블 묵은지 파스타 나갑니다. 5번 테이블 들기름 막국수 추가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1년 전 이혼 법원 앞에서 울던 그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미영의 피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업체의 텃세에 시달리고 레시피를 훔치려던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위기도 겪었지만 미영은 그때마다 박 회장의 조언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박 회장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김 사장. 장사는 좀 되나? 미영이 반가운 얼굴로 달려나와 박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덕분에요. 오늘 재료 다 떨어져서 일찍 마감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신메뉴 한번 대접할게요. 박 회장은 미영이 내어온 매운 갈비찜 리소토를 한 숟가락 뜨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맛이 기가 막히네. 자네, 이제 하산해도 되겠어. 내 조카 녀석도 하늘에서 자네 솜씨 보고 침 좀 흘리겠는걸. 미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미영에게 단순한 물주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준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미영이 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소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가 예고 없이 방문하여 이 집은 찐이다, 미쳤다라며 극찬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 기폭제가 되었죠. 영상은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고 전국에서 가맹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미영은 수익금의 일부를 미혼모 자립지원센터에 기부하며 성공을 나누는 멋진 CEO로 언론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철의 일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강남의 한 낡은 오피스텔,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뒹구는 방구석에서 상철은 퀭한 눈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사정했습니다. 여보, 아니 회장님,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려서 죽겠어. 투자금 수익 났다며? 정산 좀 해줘, 제발.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상철은 1년 전 유지수에게 5억을 건넨 것도 모자라 합병 승인이 곧 난다, 비자금 조성이 거의 끝났다는 그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회사법인 카드로 카드깡까지 해서 수억 원을 더 갖다 바쳤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이미 한도 초과였고 급기야는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고 사채를 끌어다 쓴 상태였죠. 상철은 유지수의 화려했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상철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그 여자 찾으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야. 그 여자 사기꾼이라니까? 여기 보증금도 다 까먹고 야반도 주한 지가 언젠데. 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 내 돈 내놔. 유지수 이 나쁜 년아. 그때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의 혁신 기업인 대상, 퓨전 한식 소반의 이미영 대표 수상. 상철은 홀린 듯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든 미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그 여자가 지금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눈부신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영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저를 믿고 일으켜주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버려주신 덕분에 제 인생을 찾게 해준 그분께도 감사는 아니지만 안녕을 구합니다. 상철의 손에서 먹다 남은 소주병이 툭 하고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미영이, 이미영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왜 저기에 있어? 상철은 자신의 초라한 꼴과 화면 속 미영의 당당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질투와 후회, 그리고 뒤틀린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상철의 본가에서도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TV를 보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저게 미영이 아니냐?
내 며느리 미영이 제가 왜 저기서 상을 받아? 로또 맞았다더니 진짜였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상철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밟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최 실장 사채라는 이름이 섬뜩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나 이대로는 못 죽어. 미영이가 성공했다고? 그럼 돈이 있겠네? 상철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의 성공을 축하해주기는커녕 그녀를 자신의 시궁창 인생을 구해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악마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시상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이 건네준 USB,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생생한 그날의 모욕들. 미영은 핸드백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박상철, 유지수, 기다려. 이제 내가 찾아갈 차례야. 어둠 속에서 미영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정반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성공 가도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시원하게 뻗어나갔죠.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1층,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소반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오픈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백화점 밖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안에서 미영은 직원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표님, 묵은지, 파스타, 밀키트 500개 벌써 완판입니다. 물류 창고에 추가 발주 넣어야 해요. 직원의 다급하지만 행복한 비명에 미영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바로 넣으세요. 기다리시는 손님들께 따뜻한 유자차 먼저 돌리시고요. 그때 백화점 입구 쪽이 술렁거리더니 박 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의 등장에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박 회장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박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김미영 대표, 제 피부치는 아니지만 제 경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수양딸이자 후계자입니다. 앞으로 제 모든 지원은 이 친구에게 향할 겁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투자업계의 큰 손인 박 회장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박 회장의 파격적인 선언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의 훈훈한 모습은 당일 저녁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미영은 이제 단순히 성공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재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던 날 미영은 통유리 너머 화려한 야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노라고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같은 시각 상철의 인생은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회사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상철 대리, 잠깐 일어나시죠. 회사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와 개인 소지품 일체를 압수합니다. 상철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횡령이라니요. 착오가 있는 겁니다. 법인 카드로 3억 원을 현금화한 내역,
그리고 유령법인의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5억 원. 본인 결제 맞으시죠? 변명은 조사실 가서 하세요. 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경멸 어린 눈빛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철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회사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이제 믿을 구석은 오직 유지수뿐이었습니다. 상철은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유지수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여보, 큰일 났어. 나 회사 잘리게 생겼어. 문 좀 열어봐. 하지만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쾅쾅 문을 두드리자 옆집 사람이 나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끄러워요. 거기 살던 여자 오늘 새벽에 이사 갔어요. 가구 하나 안 남기고 싹 비우고 튀었다고요. 네. 이 이사라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상철은 불길한 예감에 떨며 유지수의 가짜 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은 뜯겨나가 있었고 유지수에게 돈을 떼인 다른 피해자들이 집기를 때려 부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유지수, 이 사기꾼년 나와. 내 돈 내놔. 아이고, 우리 딸 결혼 자금인데 이걸 들고 튀면 어떡해. 상철은 텅 빈 사무실 바닥에 뒹구는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JS 그룹이 아닌 JS 페이퍼 컴퍼니라는 조잡한 로고가 찍혀 있었고 대표자 이름은 유지수가 아닌 낯선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상철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안 돼. 내 5억, 내 퇴직금, 사채까지 썼는데. 그제야 상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재벌 회장의 남편이 된 게 아니라 꽃뱀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린 호구 중에 상호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집에서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상철이 쓴 사채 빚 때문에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본가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구둣발로 거실을 짓밟으며 가전제품과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돈 안 갚으면 이 집 경매 넘깁니다. 아들놈 교육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시어머니 김 여사는 이 끔찍한 광경에 충격을 받아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집.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상철아. 박상철, 이 썩을 놈아. 김 여사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정가자 예정자에 빚더미에 앉은 노숙자 신세, 거기에 병든 노모까지 떠안게 된 상철은 병원비가 없어 응급실 복도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철은 병원 로비 자판기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남이 버리고 간 신문 쪼가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미영의 인터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죠. 이혼의 아픔을 성공으로 승화시킨 여성 CEO라는 헤드라인 아래 미영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은 어느새 미영을 향한 뒤틀린 증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복을 훔쳐간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상철은 휠체어에 축 늘어져 침을 흘리고 있는 김 여사를 향해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미영이 그년 지금 돈방석에 앉았대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가서 뜯어내야죠. 안 주면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해버릴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김 여사였지만 미영이라는 이름과 돈이라는 단어에 마비된 한쪽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 여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상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래,
그년 피를 빨아서라도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상철은 스마트폰으로 폭로 전문, 정의 구현을 표방하는 악질 사이버 레카 유튜버의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의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정의의 사도 TV죠? 제가 아주 기막힌 재벌녀의 갑질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전 남편을 버리고 스폰서랑 바람난 여자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미영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무실 건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다들 고생했어요. 내일 봐요. 미영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미영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화단 구석, CCTV의 사각지대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철과 휠체어에 탄 김 여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멀어져가는 미영의 고급 세단을 보며 증오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웃어? 실컷 웃어더라. 내일 아침이면 그 웃음기 싹 사라지게 해줄 테니까. 상철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미영의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화풀이, 그리고 파멸 직전의 짐승이 핥히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뿌옇고 음산했습니다. 미영의 본사 사옥 앞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꾀재재한 몰골의 상철과 휠체어에 추룩 늘어진 김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상철의 손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휘갈겨 쓴 피켓이 들려 있었죠. 성공하더니 조강지쳐버린 악마 이미영은 각성하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피켓의 자극적인 문구에 꽂혔습니다. 상철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기다렸다는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회사 대표 이미영,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10년을 먹여 살렸는데 돈 좀 벌더니 늙은 시어머니랑 남편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 여사도 타이밍을 맞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비된 한쪽 팔을 부들부들 떨며 쉰 목소리로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며느리한테 맞아서 내가 이 꼴이 났다. 내 집 뺏고 돈 뺏고 시어머니를 고려장 시켰어. 아이고 억울해. 그때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나타났습니다. 상철이 미리 섭외한 구독자 100만 명의 악질 사이버 레카 유튜버 불독TV였습니다. 유튜버가 껌을 짝짝 씹으며 카메라 렌즈를 상철에게 들이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잘 나가는 여성 CEO의 추악한 두 얼굴. 오늘 불독이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자, 남편분, 한 말씀 하시죠. 상철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 연기까지 섞어가며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미영이가 사실 박 회장이라는 스폰서랑 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그걸 말리다가 폭행을 당했고 저희 어머니도 충격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유튜버는 낄낄거리며 방송 화면에 자극적인 자막을 띄웠습니다. 충격 단독, 소반 대표 이미영, 재벌 회장과 불륜 의혹, 시어머니 폭행까지. 실시간 채팅창에는 미영을 비난하는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와, 진짜 악마네. 불매운동 가즈아.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눈매 사나울 때부터 알아봤다. 할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유유 저런 여자는 매장해야 함. 바로 그때 미영의 차가
회사 로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영은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상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상철은 미영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미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어머니 병원비만이라도 좀 줘. 당신 돈 많잖아.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유튜버는 미영의 코앞까지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대표님, 스폰서 관계 사실입니까? 시어머니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찔리는 거 있으세요? 미영은 경호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상철이 워낙 찰거머리처럼 매달려 있어 떼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할리우드 액션까지 선보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친다. 사람 살려. 순식간에 회사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억울함에 치가 떨렸지만 흥분해서 대응했다가는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상처를 뿌리치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피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미영은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벌써 소반 대표 논란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고 회사 전화기는 항해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해명 요구 공문이 왔고요. 불매운동 단체들이 내일부터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답니다. 주가도 지금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미영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거짓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방금 로비에서 박상철 씨가 주고 간 쪽지입니다. 미영이 쪽지를 펼치자 개발세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현금 20억 준비해. 그리고 횡령으로 고소한 거 취하해줘. 그러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마이너스 내 남편 상철이가. 미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20억? 횡령 취하? 이 미친 인간이 끝까지.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대표님, 일단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일단 돈을 주고 합의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저 사람들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다 회사가 정말 망합니다. 미영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앞에 박 회장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쓰레기는 덮어둔다고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치워야 한다. 미영은 눈물을 쓱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절대 타협 안 해요. 10원 한 장도 저런 인간들한테는 못 줘요.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저들을 박살내겠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미영이. 회장님이 주신 그 USB 이제 써야겠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저 쓰레기들 다신 세상빛 못 보게 묻어버리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박 회장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네. 준비는 다 됐어. 내 변호인단 지금 자네 회사로 보냈네. 그리고 놈들의 뒷조사 자료도 다 챙겨서 보냈지. 자네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싸우게. 미영은 전화를 끊고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년 전 그 지옥 같았던 결혼식장에서 박 회장이 쥐어준 USB 그리고 보안팀장이 확보해둔 로비 CCTV 영상 상철의 협박 쪽지까지 복수를 위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미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박상철, 김말자. 내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내일 아침 내들의 그 더러운 혀가 내들 목을 조르게 될 거야. 미영은 인터폰을 눌러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잡으세요. 모든 언론사 다 부르세요.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도 연락해 두세요. 잡아야 할 쥐새끼들이 있다고.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미영의 인생에는 진짜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소반 본사 대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지상파 방송국부터 신문사 그리고 상철이 부른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까지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단상 위를 향하고 있었죠. 무거운 침묵을 깨고 미영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반 대표 이미영입니다. 어제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불독TV 유튜버가 비아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진실은 무슨 스폰서 의혹부터 해명하시죠. 시어머니 폭행한 거 맞잖아요. 미영은 그 유튜버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옆에 있던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변호사가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 날짜는 정확히 1년 전, 장소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턱시도를 입은 상철이 미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2년 당장 끌어내. 내 재벌 사위 될 기회 망치지 말라고. 그리고 이어서 한복을 입은 김 여사가 미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썩 꺼져.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을 악마라고 매도하던 기자들의 표정이 멍하게 바뀌었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년 전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전남편 박상철입니다. 저는 그날 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어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회사 로비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상철은 미영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었고 김 여사는 휠체어에서 스스로 굴러떨어지며 아이고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고화질로 확대되어 재생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자작극이었습니다. 미영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박상철 씨가 저에게 건넨 협박 쪽지입니다. 20억 주면 조용히 꺼져주겠다.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과연 억울한 피해자의 태도입니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 완전 반전이네. 저 남자 완전 쓰레기였구만. 우리가 속은 거야? 구석에 숨어있던 상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투자자 박영수입니다. 그리고 제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기 조직의 실체를 밝히러 왔습니다. 박 회장은 상철이 가짜 회장 유지수와 공모하여 사실은 이용당했지만 법적으로는 공범인 유령법인에 자금을 송금하고 횡령을 저지른 금융거래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상철, 이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조카의 돈을 갈취한 사기꾼 유지수와 한패가 되어 본인 회사의 공금까지 횡령한 범죄자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구석에 숨어있던 상철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박상철 씨,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지수와 공범입니까? 상철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도 피해자라고. 유지수 그년한테 속은 거라고. 나도 돈 다 날렸단 말이야. 그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대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상철 씨, 특수공갈 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철컥. 차가운 수갑이 상철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상철은 경찰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미영을 향해 발악했습니다. 이미영,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거 나 놓으라고. 한편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사람 살려. 그녀는 비상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반신불수는 사실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려다 꾀병이 아니었음이, 역설적으로는 가동 안의 연기가 거짓이었음이 들통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말았죠. 사람들은 바닥에 넘어져 버둥거리는 김 여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앞거는 불독TV 유튜버의 최우였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카메라를 끄고 도망치려 했지만 사이버 수사대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금품 수수 혐의. 방송 장비 다 압수야. 아니 형님. 저는 제보받아서 방송한 죄밖에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미영을 욕하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응원과 사과의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보살이시네요. 와, 사이다. 저런 전 남편은 감방이 답이다. 오늘 저녁은 소반에서 먹어야지. 돈줄 내주러 갑시다. 소반의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고 주가는 상한가를 치며 급반등했습니다. 미영은 직원들의 환호 속에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미영은 창문 너머로 경찰차에 태워지는 상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 그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 변호사가 미영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폭풍우가 지나간 미영의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뜨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영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상철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턱시도를 입고 거들먹거리던 그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상철은 피해자 유지수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전 배우자 이미영을 상대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탕. 판사 봉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상철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7년이라니. 판사님 너무합니다. 저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요. 억울합니다. 상철이 울부짖으며 발악했지만 교도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상철은 질질 끌려나가면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미영을 보았습니다. 미영은 그 어떤 표정도 없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냉담한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해주지 저 무관심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상철이 수감된 감옥의 독방은 춥고 습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상철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재벌 회장의 남편이 되어 호의호식하다가 눈을 뜨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미영이한테 그냥 잘하고 살걸. 그때 그 이혼 도장만 안 찍었어도. 상철은 벽을 보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처가 재벌이 되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배가 아파서 밥도 넘기지 못했고 결국 위궤양까지 걸려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말로 또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영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기 위해 마지막 남은 시골 땅과 살던 집까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오갈 데 없어진 김 여사는 시설이 열악하기로 소문난 외진 요양병원의 다인실에 강제로 입원되었습니다. 좁은 병실, 김 여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곧 데리러 올 거야. 내 아들이 재벌 사위거든. 지금 잠깐 외국 가서 사업하느라 늦는 거야. 옆 침대 할머니가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할망구 또 시작이네. 아들이 간방 갔는데 누가 온다고 그래. 정신 좀 차려.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상철이 회장님이랑 결혼했어. 미영이 그년이 다 망친 거야. 그년이 내 돈 훔쳐간 거야. 하지만 간병인은 익숙한 듯 김 여사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구박하던 김 여사는 이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기저귀를 찬 신세가 되어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최후였습니다. 반면 미영의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소반의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자신의 얼굴과 브랜드 광고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린 여성 사업가로 선정되어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죠. 박 회장은 미영을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경영 수첩과 만년필을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이 짐은 네가 져야겠다. 내 조카 녀석 목까지,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해낼 거라 믿는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미영은 박 회장을 와락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미영은 성공에 취해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주말이면 바쁜 일정을 쪼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시간이야말로 미영에게는 가장 큰 힐링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벚꽃이 만개하여 거리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예고 없이 자신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소반 1호점을 찾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미영이 주방에서 웍을 돌리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남자가 꽃다발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 변호사였습니다. 지난 1년간 미영의 곁에서 묵묵히 법적 공방을 도맡아주고 힘들 때마다 어깨를 내어주었던 든든한 조력자였죠. 최 변호사가 수줍게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미영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번엔 업무 미팅 말고 데이트로요. 미영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최 변호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미영의 마음이 봄눈 녹듯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변호사님. 근데 저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맛집 리스트 100개는 뽑아놨으니까요. 미영은 앞치마를 풀고 최 변호사와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거리를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미영은 퇴근길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상철과의 이혼 서류 사본과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담긴 USB였습니다. 미영은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지잉!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서류는 산산조각이 나 가루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배신, 증오가 모두 하얀 눈가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창가로 다가가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전광판에는 미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광고가 나오고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슴 벅찬 표정으로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야. 어둠이 내린 도심 위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팡, 팡.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처럼 미영의 인생도 이제 막 가장 화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진정한 사랑과 성공을 거머쥔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벌 사위가 되려던 남편의 헛된 욕망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비참한 최후, 그리고 시련을 딛고 보란 듯이 성공한 미영 씨의 이야기가 가슴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 그 화살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미영 씨처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